제3자 추천 특검법.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냐 용산 눈높이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데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려 한동훈 대표는 공언한 대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어떤 게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금방 속보가 나왔는데 25일,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 날 회담. 한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회동하실 때.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최상병 특검법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뭐 대표는 무조건 하시겠죠. 또 뭐 먹사니즘이라고 한 뭐 민생 관련해서 민생 관련한 금투세 거. 아니면 뭐 상속세나 뭐 종부세 관련한 거 네. 또 뭐 25만 원 그 지원법 뭐 이런 얘기 이제 할 거로 보는데 일단 그 민생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이 제3자 특검법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왜 한동훈 대표 당선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벌써 한 달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뭐 했냐 이러고 이제 또 특집 기사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100일 되면 또 뭐 했냐 100일 또 그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 지금 뭐 어느 당 지지자고 이걸 떠나서 국민들이 보는 거는 제일 관심 많은 이거잖아, 건 이거, 최혜병 이거. 특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국민의힘에서 정말 발의를 할까? 또는 제가 볼 때는 발의 이거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당대표 한동훈의 메시지와 원내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올까? 아마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당내 분위기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은 얘기가 합쳐지는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일지는 몰라도 네.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원내에 계신 뭐 원내대표나 정책의장 이런 분들의 얘기가 다릅니다. 기류가 조금 다른 걸로 어떻게 보입니다. 다르냐? 한동훈 대표는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3자 선제적으로 추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기했죠. 니네가 제3자 받는다고 하면 받겠다고 했지만 세 번째 올린 특검법을 보면은 수사범위 넓어졌잖냐. 네. 그러면 우리도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보 관련된. 예. 근데 원내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 네. 보고하자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당에서 많이 하던 얘기.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와 저희 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시점과 이것도 굉장히 큰 미묘해요. 문제다. 미묘해요. 그것도. 한동훈 대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수사 결과가 있은다면 특검이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뭔가 숨통을 트여야 된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정치적인 해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론 정치적인 해법을 이론보다는. 이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총이 되겠죠. 의총이 형식은? 되겠죠. 네. 원내와의 네. 주파수를 그러면 맞추는 거죠. 이제 먼저 한동훈 대표가 설득을 하겠죠. 계속 요러한 점에 있어서 요러한 필요가 있다.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은 요러한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왔다 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물론 사전에 일일이 또 만나 뵙고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계속 밟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수순일 것이다. 왜냐하면 초반에 무슨 저기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얘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법 발의에 관련된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비판들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대표되니까 뭐라 그랬지. 그 얘기도 하고 또 장동혁 이제 최고가 이제 어디 방송에 나가셔서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타이밍을 고르실 때 이 얘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 한동훈 대표 대표되더니 이제 입장 바뀌었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그러면 남은 허들이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이게 왜냐하면 전제 조건으로 그 당내 민주적인 대화 타협 이것들을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내 합의를 이루는 게 과제일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2기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회동 날짜가 잡혔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조금 전체적인 스케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25일이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그렇죠.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이 안에 한동훈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원내에서든 원외에서든 이 선제적인 대응 자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모두 만나서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어렵죠. 일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뭔가 허들을,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거를 그 지점을 공격할 여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요하게 우리는 뭐 전기차 안전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민주당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머릿속에 그밖에 없지. 지금 제3자 특검법 우리가 받았는데 니네 이제 공 다시 던져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거 가지고만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들은 특검법 성사, 그러니까 특검 출범에는 관심 없어요. 진상규명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제가 아까 MBC 나와서 그랬어. 제1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난 처음 봤어. 왜 26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뭐 월요일이라고? 야당에서 그냥. 왜 27일은 안 돼? 네.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열흘 줘? 열흘은 왜? 열하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얼마나 오만해요.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금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마 작전을 짜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라도 뭐 한동훈 대표 친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발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그런 말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원하는 게 그거잖아. 저는 그래서 니들 싸우라 이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든가 어떻든가 한동훈 대표께서 원래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로드맵대로 스케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조급해져가지고 뭔가 조금 더 폭탄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아닌데 이 스텝이 아닐 텐데 이렇게 당내 구성원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뚝심 있게 이재명은 떠들어라. 난 내 스케줄대로 당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이뤄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 용산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한 대표 그렇게 하고 네. 계세요.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발언을 뒤엎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러실 수 없죠. 그대로 간다고 보고 결국 이제 공수처가 때 맞춰서 뭔가 수사 결과 발표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게 좀 탄력이 붙겠지. 그렇죠. 반대할 명분 예.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민주당이 정말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어떤 방향에 좀 협조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니들 싸워라. 야 니들 뭐 되겠냐? 뭐 이러면서 몇 명 안 되는 친한 너네라도 내봐. 뭔데? 한번 내봐. 네. 왜 못 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 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아주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 니네는 못 받을 줄 알고 제3자 특검법을 우리한테 던졌겠지만 우리는 다시 받겠다고 던졌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곤란하지? 약간 이렇게 지금 고소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겠다. 이게 애초에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3자 특검법 이 대안을 던져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건 당내에서의 결속이에요. 그렇죠. 이탈을 방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고 그 룸을 마련하는 게 저는 이 발언의 이 전략의 가장 큰 효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을 던져서 민주당이 받아쳐서 국민의힘 곤란할 거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본인 당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민주적인 합의라는 게 당연히 정당이라면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 출마하기 전에 그 선언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았냐면은 자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갸웃갸웃한다. 잘 모르겠다.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최상병 특검 그때 한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산과 대통령실로 통칭되는 용산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평가를 어떤 하겠다. 내공을 평가하겠다. 네. 이게 원내에 퍼져 있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포인트는 결론은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보고 내가 판단해서 뭐 밀어주든 하겠다 뭐 이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응하는지를 그래서 보고. 그거를 딱 치고 나와서 63%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전당대 끝나고 나니까 네. 되겠어? 이러고 또 이제 또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죠.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할까 해서 했더니 진짜 할까로 넘어갔어요. 네. 그럼 뭔가 제가 볼 때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네, 이제 네. 이렇게 정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볼 땐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솔직히 당에 기반이 없잖아요. 갑자기 행정부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 행정부에 있다가 진짜 갑자기 불려 나온 거죠. 저 비대위원장 와서 선거만 지휘하다가 끝나고 다시 전당대회에서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인데 예. 당을 완벽히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 당의 구성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친근감이라든지 신뢰를 많이 갖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거기에서 받게 되는 한동훈 대표 많이 받게 되는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저희는. 근데 이재명은 봐요. 여지가 어디 있어? 완전히 딱딱하게 콘크리트예요. 네. 구멍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 깨져요. 그렇지. 깨져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봉주 의원 뭐 6등한 것도 그렇게 봤지만 그 표차 봤어요 표차? 표차. 예. 다 1%씩 차이 나요. 김민석 의원만 한 거기서 거기예요. 2% 차, 네. 18몇 몇 프로 차이 나고 15, 14, 13, 네. 12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이게 뭐야 이게 이 당은. 그러니까 뭐 아니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실제로 똑같은 소리 했다는 얘기잖아. 색깔이 차이가 없죠. 그럼요. 표현만 달랐을 뿐. 8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해도 12.5%예요. 저는 정봉주도 그 왜 박원석 의원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되게 비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수사처럼 나왔지만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피해자 마냥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봉주가 원래 그 저기 친명팔이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낙곰수잖아. 그걸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되겠다 전략적으로 본인 선택하고 더 질러가지고 지금 본인이 날아간 거지. 그리고 무슨 보세요. 오늘 그 어제 전당대회 때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씁쓸한 모습 봤어요? 자기가 중간에 어떻게 되면 수석이어서 네. 뭐 당 대표 대행하고 이 생각했던 분 아니에요? 네, 이제 네.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 이제 끝났어. 이제 청문회도 뭐 한두 번이지. 네. 자기 혼자 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방선거 준비하시겠죠. 이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유심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요 96년에 초선이에요. 96년. 96년 그 2000년에 재선한 다음에 2000년 서울시장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후보 때 후보 네. 단일화 네, 뭐 맞아요. 협상하면서 정몽준당 갔다가 김민세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김민.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그 의원직 관둔지 18년 만에 4년 전에 진짜 18년 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21대 3선되고 요번에 4선된 사람인데 맞습니다. 네. 이재명한테 붙었잖아. 이재명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붙었지 생각할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김민석은 막 그 카니발에서 막 둘이 막 허허허 뭐 하면서 막 둘이 명카 막 라이브. 오글거리는 막 그 했잖아. 김민석의 속마음은 뭘까요? 이재명 이후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렇지. 이재명 다음은 뭐 그 다음 내가 당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살아온 길이 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재명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거기 구성원들은 다 포스트를 생각하겠죠. 어떻게 한 명만 바라보고. 아니 근데 가겠습니까? 지금 다 이재명하고 가잖아. 지금 안 그러면 이게 개탈들한테 죽으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면. 그래서 제가 그 뭔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이게 던졌을 때 야당이 어떻고 저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용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도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구도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예상컨대 쟤네들이 아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니네 진짜 할 수 있어? 한동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데 그냥 받아버리고 우리가 밀고 갈 것이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간 용산이 곤란해지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특검에서 지금 어쨌든 특검의 내용 중에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개입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거 자체가 일종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가 네.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용산에서 반발을 하거나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할 여지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특검에 찬성하고 이 특검을 하셨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색깔들 기술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제보 공작 뭐 이런 거. 지금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거기에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여지가 없다.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을 주워 담을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나 대안들이 정부로서는 반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용산과도 이걸 가지고 마찰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참 알 수 없는 건데 제가 의총을 했어요. 비공개 의총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중에 새 나와요. 누가 뭔 말했고 누가 뭐 처음에 뭐라고 그랬고 뭐 대변인 다 아시겠죠. 뭐 안에서 뭔 일이 있었고 뭐 표정이 어땠고 뭐 이런 게 나와. 뭐 네. 중간에 누가 나갔고 들어왔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자 얘기를 꺼냈어. 한동훈 대표가 와다다다 얘기를 했어. 네. 할까? 거기에 아니면 누가 총대 메고서는 특검은 탄핵이다.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르겠단 말이야. 아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누가 할까? 누가 할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저는 예상을 못하겠어. 그 의총이라고 전제를 하고 네. 이 얘기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밟을 때 네. 한동훈 대표와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08명의 의원님들이 예. 그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총이 안 될 거래. 성원이 안 될 거란 말을 해요. 성원이 안 될. 안 온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대놓고 그런 거니까. 저는 그냥 이거 상상만 해본 건데 그 처음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가지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좀 제가 이제 학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좀 젊은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한번 공개적인 논쟁판을 벌여보면 어떨까? 누가? 당내에서 아예 까서 아. 옛날에 왜 조국이 네. 그 청문회 국회와가지고 대신하듯이 청문회 대신 받아버렸잖아요. 자체 청문회. 그냥 막 12시간 막 이렇게 받아버렸잖아요. 당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다 모아놓고 생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할 만한 분이 있을까 싶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비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의총장 안 나온단 말이 나오냐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저는 일견은 의미가 있다고 일리가 생각하고 있죠.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저는 이게 저희 당의 저는 총선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선 때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전 뛰다 말았잖아. 아니 어쨌든 다 출마했던 선수들이고 당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인데 이 이슈 하나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블랙홀처럼 말려 들어갔습니까? 아싸리 그냥 죄송합니다. 아싸리란 표현 썼어요. 네. 차라리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냥 구판 벌이듯이 아예 한번 대국민 한풀이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너무 상처가 커요.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은 저희 기본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기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블랙홀처럼 막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걸로 한동훈 대표께서 아예 그냥 판을 벌여서 우리 당은 이렇게 아예 열어놓고 논의해 막 이런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상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는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도부에서는 민주적 토론 과정이라는 것의 형식, 절차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밀히 하면 안 된다. 은밀히 하면 안 된다. 네. 공개와 유사한 누가 무슨 얘기했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 나중에 어차피 다 새나가잖아요. 누가 통화하면 또 누가 이런 얘기했다 그럴 거죠. 그럴 거 그냥 다 까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재명과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그림이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무쌍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쌍.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논리가 대다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이구나, 저당이 정상적으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논리라고 저는 느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63%라는 엄청난 지지율을 합리적인 지지율을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당내에서 이거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리드하느냐, 당 대표로서 어떻게 수렴하느냐,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그래서 어떻게 포장을 해서 딱 내놓느냐, 여기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임무다. 와, 어렵다. 저는 거기에 파격이 좀 들어갔으면 파격. 좋겠다. 한동훈 대표답게. 공개. 뭐 그러니까 공개는 투명. 제가 그냥 저의 상상인데 그런 식으로 파격. 그동안 우리가 물밑에서 파격.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모양보다 조금 격을 깨는 그런 걸 보여줬으면 역시 좋겠다. 젊은 분이라 또 아이디어가 좋네요. 하여튼 네. 저나 우리 곽관영 위원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데 동의하고 네. 이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도 일단 이루어질 거다.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네. 이제 할게요. 자, 댓글을 좀 읽어드릴 박진홍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선거법 개정은 언제 될까요? 옛날처럼 병립청으로 바뀌어야 이상한 정당들이 원내 날입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이 위성정당 문제 당연히 바꿔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이 지역 때문에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네. 득표와 총표와 이 의석 분포가 너무 다르니까 그걸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했었죠. 그거 당내에서 반대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만 논의가 된 측면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당에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김병준 비대위일 때인데 그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을 때 중대선거구 논의를 저희가 했고요. 그때 그 김병준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옛날 2018년도. 18년도? 네, 그때 이미 저희가 엄청 크게 나왔었어요. 왜냐면 지방선거 개박살 났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선거구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네. 합니다. 제가 직접 지도부에 보고했어요. 근데 결정을 그러니까 그때 결과도 제가 기억하는데 중대선거구 하면 그냥 전략적으로도 저희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총선 지역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놓고선 이제 단위를 쪼개서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죠. 22년도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고른 결과를 얻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반반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지. 나눠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23년도인데 23년도 1월에 대통령이 네. 중대선거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루로 가나 했는데 당내에서 반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어처구니 없다고 표현한 그 이해득실이에요. 이해득실. 이제 좀 더 너무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아니 우리가 소선구제 지금으로 단독과반 할 수 있는데 왜 반반 나눠 먹냐? 이 얘기가 1번이었어요. 데이터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지역구가 하나로 된다고 생각해 보면 현역 의원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공천이 2배가 어려워지는 거야. 네. 이 사람이랑 같이 배지 달고 옆 지역구라 이러는데 둘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왜 우리부터 해? 다부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약간 정치적인 소명입니다. 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 정치제도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합의제적으로 가는데 기여하는 게 제 정치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이 엄청 소중하다. 근데 평소에 이게 막 떠오르는 이슈가 아니고 그렇지. 4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민생 이슈나 이런 이슈들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정치 제도를 변경하는 거 바꾸는 거는 진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얘기가 나오더라도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이 구조여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개헌 상황도 아니에요. 이건 선거법 개정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거 지금 현행은 바꿔야 됩니다. 누더기가 다 그렇게 된 지가 생각을 오래됐기 하지. 때문에 네. 무슨 계산식을 모르는데 우리가. 대승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대승적으로.